안녕하세요. 강일동에서 순수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한약국에 소화제를 사러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스트레스를 좀 받으세요? 아니면 신경 좀 쓰시는 상태에서 식사하셨어요? 라고 묻는데요. 스트레스 받는 거랑 소화 안 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은근히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처방은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나는 꼭 체한다,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처방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함께하고 싶은 처방은 사역산입니다. 한국신약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한풍제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4가지가 바뀌어 있을 때 드시는 처방입니다. 사역탕과 사역산 2가지로 책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사역산이라고 과립 형태의 처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4가지가 바뀌어 있다는 건데요. 사람 몸에서 손, 발을 의미합니다. 이 손발이 제대로 기운이 돌아간다고 하면 따뜻해야 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원인은 간 기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지나치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심하면 손발에 땀이 날 만큼 축축해지기도 합니다. 차가우면서 땀이 나는 거죠.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처방입니다.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역산에서의 키워드는 목극토입니다. 이때 한방에서는 음양오행이라고 해서 오행이 목화토금수라는 5가지 글자에 어떤 사람의 건강에 관한 기운을 갖다 붙이고 또 색깔이 붙고 막 하잖아요. 그 중에 한방에서의 목기운이란 간기운을 의미하는데 간기운이 넘쳐나면 그 말은 간은 우리가 해독을 하는 그런 효과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스트레스가 지나쳤을 때 그때 간기운이 넘친다고 얘기하는데 그 간기운이 토기운을 억제한다. 토기운은 비위의 기운을 한방에선 토기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화가 안 되도록 억제한다. 바로 그 상황일 때 사역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역산은 조화간비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기운과 비기운을 조화시킬 때 쓰는 처방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역산은 스트레스 받아서 소화가 안 될 때 제가 추천을 한다고 했는데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난 스트레스 받으면 더 먹고 싶고 매운 거 땡기고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데요. 그런 분들은 사역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분들입니다. 체질로 표현하자면 사역산은 평소에 소화기가 좀 약하시고 예민한 기운이 있으신 분들, 소음인이나 태양인 분들에게 조금 잘 맞는 처방이고요. 나는 잘 먹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먹는 걸로 풀고 체한다는 걸 별로 경험한 적이 없으신 분들, 흔히 태음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역산이 그리 쓰일 만한 기회는 없으실 겁니다. 사역산의 주된 효능은 간기울결입니다. 간기운을 풀어서 맺힌 거를 흐트러 준다라는 얘기인데 한방에서 간기운에 해당하는 게 속담으로도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의 정서, 용기나 자만이나 혹은 슬픔이나 분노를 간기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간도 크다, 이거는 용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간이 콩알만하다 혹은 간이 콩알만해졌다라는 건 뭔가 깜짝 놀래거나 그럴 때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간기운이 사람의 분노 혹은 용기 이럴 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속담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한방에서도 또 사주 이런 데서도 목기운이 지나치면 뭔가 대쉬하는 활동성이 강하다, 그러나 뒷수습이 안 된다, 혹은 잡생각이 많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사역산에 들어가는 약재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약재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역산에 들어가는 주요 약재들입니다. 시오, 작약, 지실, 감초 순으로 놓여 있고요. 우선 시오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호는 스트레스 받을 때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효능은 소, 간, 해, 울이라고 해서 간기를 다스리고 우울증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오가 들어가는 소화제에도 사용이 되지만 상초와 중초가 화합하지 않았을 때 화해제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약재 중에 하나죠. 작약입니다. 근육을 풀어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쌍화탕에 들어가고 십전대보탕에 들어가는데요. 작약은 여기서 혀를 넣어주고 간기를 다스려서 통증을 멈추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지실입니다. 향기는 꼭 청귤 같은 익지 않은 과실의 그런 시트러스 향이 납니다. 그래서 소화제로 많이 사용되는 약재 중에 하나인데요. 비기, 즉 소화기가 허해서 잘 체했을 때, 또 뭔가가 뭉쳐 있을 때 그걸 풀어주는데 좋습니다. 생선을 먹고 체했거나 할 때도 지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감초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소화기에 도움이 되고 또 급한 걸 내려주고 모든 약재들의 그 특성을 화합시켜주는, 그래서 약방이 감초로 많이 쓰이기도 하죠. 제가 감초에 대해서 예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감초는 그래도 여러 처방에 많이 이용이 되지만, 흔하게 사용이 되지만, 감초를 단방으로 달여 드시는 거는 제가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감초의 특정 성분이 혈압을 더 올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감초는 단방으로 차로 달여 드시는 건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 조금 신경 써야 할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사는 약재가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지금처럼 시호, 작약, 지실, 감초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간기를 내려주고 비기를 올려주는, 화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약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특정 성분의 효능을 가지고, 예를 들어 지실이 식적을 풀어준다고 해서 나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지실을 다려 먹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러운 건 산도가 높기 때문에 지실 하나만 가지고 다려 드시면 속 쓰리거나 신물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단방으로 약재를 다려 드시는 건 특별히 더 알아보시고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역산에 사용하실 때 핵심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고 기본적으로 짜증이나 조급함이 좀 있으시고 또 신경을 쓰기만 하면 체하고 손발이 찬 편이고 할 때 사역산이 아주 유용하실 겁니다. 사역산을 드실 때는 소화제를 드실 때 사역산과 같이 드시면 소화제를 통해서 지금 당장 풀린 증상을 풀어주기도 하고, 사역산으로 나의 소화가 안 되게 했던 근본 원인인 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난 스트레스 받으면 잘 체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화제만 드시는 게 아니고 사역산과 같이 드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사역산증에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복통이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옆구리가 좀 아프다, 그득하다, 이런 표현 쓸 수 있고, 기본적으로 좀 짜증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그리고 심해지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이 좀 아플 수 있어요. 유방이 붓거나 마치 그 수유를 해보신 분들은 전몸살이 나면 가슴이 커지면서 통증을 유발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유방통이 좀 올 수도 있고요. 또 평소에는 생리통이 없는데 생리통이 유난히 심하다, 근데 스트레스도 받고 체하기도 하면서 생리통도 있다, 막 요럴 때,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좀, 나는 스트레스만 받으면 여기저기 아프다, 나는 신경만 쓰면 체하고 여기저기 아프다 할 때, 그 소화제와 같이 드시든 뭐 진통제와 같이 드시든 사역산을 같이 드시면 근본 원인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역산 좀 기억해 보실만 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인데, 막상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운동이나 취미나 이런 게 있으시면 참 좋겠지만 없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럴 때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처방이 한약에 있으니까 알고 계시다면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무탈하시고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더 힘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